어, 이 이거를 시작하는 계기는 여러분들이 그 과교론 실험 문제가 이제까지 뭐 나온 연도도 있고 거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답들도 서로 이제 불확실해가지고 서로 틀린다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답들이 좀 모르고 그 다음에 저는 기출문제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예 없어갖고 그냥 써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기출문제집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나눠 드릴 텐데 뭐를 할 거냐 여기서는 교과서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역학, 전자기, 파동 이런 순서로 나올 거고요. 교과서들 보면은 통합과 물리 그 중학교 실험도 있는데 중딩 실험 같은 경우는 잘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실험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죠?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중학교 실험 문제들이.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물어 물투 수준, 그러니까 통합과까지 합해가지고 여기서 같은 경우가 좀 이론적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 고등학교 실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분석해 놓은 거고요. 좀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과거로 문제들 보면은 좀 그러니까 이전에 뭐 선지로 나왔던 애가 이제 문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그림 같은 경우도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과거론 같은 경우. 그래서 보면은 문제가 어디가 제일 많냐면 잘 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09년부터 한 14년도까지 이거 맞죠? 근데 09년부터 13년도까지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잘 보세요. 여기가 객관식이 주관식화 문제가 만들기 엄청 쉽단 말이야. 다 만들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주관식 형태로 변환해서 많이 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최근 것도 잘 보세요. 전반적으로 쭉 전체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는지, 그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이거 다 다뤄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과교론 전체를 다뤄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과교론 수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왔던 실험 문제, 교과서 실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과교론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는 이제 5개념. 그래서 수업에서는 뭐를 다룰 거냐면 교과서 실험 문제 이걸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다가 5개념까지 해드릴게요. 요거를 4회차로 해가지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5개념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공통적인 것도 있어요. 역대 5개념 보시면 나왔던 게 똑같이 등장하는 게 있고,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나왔던 거는 5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답을 쓰면. 아셨죠? 5개념은 쭉 5개념 같은 거는 제가 해드렸으니까 요거는 꼭 쭉 보시면 역학 뭐 전기 블라블라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역학에서는 어떤 5개념이 많이 등장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거로 답을 쓸 때 내 생각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과학교육론을 배우고요. 과학교육론은 이미 연구가 많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양자역학 같은 거 보면은 전자의 확률을 써라 하면은 양자역학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써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만들어 갖고 쓰는 거 아니잖아. 근데 과거론 오면은 여러분들이 열린 답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쓰면 좋겠지, 뭐 하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용어 채점을 해요. 용어 채점. 아무리 길게 써도 해당 용어가 없으면 답이 틀려요. 알죠? 그리고 이미 학습자를 대상으로 뭐 어디 학교 또는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5개념이 있다라는 건 논문으로 발표가 돼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5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논문이 발표돼 있으니 이런 5개념을 참고로 해서 너희가 나중에 학교에서 강의를 해봐, 강의 가르칠 때 참고를 해라.
그래서 이걸 알고 가야 되는데 5개념을 썼더니 5개념 물어봤더니 자기 생각을 쓰고 있어. 자기 생각을. 나는 이게 5개념인데? 나는 이건데? 여러분 생각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네, 여러분 생각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있던 거. 그러면 저는 이거 안 배웠으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맞죠? 교과서 분석 안 했는데 이거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양자역학 안 배웠는데 어떻게 씁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 가서 쓰는 거지. 여러분이 이거를 문제를 읽고 가서 이게 쓰는 게 아니라고. 이 거꾸로 공부하고 가시더라고요. 아셨죠?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 걸 써야 돼요. 5개념 같은 경우. 있는 거를. 참고하시고. 여기서 다 해놨어. 이거 분석해가지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볼게요. 실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연구를 위한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실험이 있어요. 보시면 연구를 위한 실험하고 학습을 위한 실험이 달라요. 달라. 완전히. 연구 같은 경우는 모르는 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목표, 그러니까 뭐를 발견을 하냐, 아니면 어떤 경향성이 나오느냐 이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실상 연구 목표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더라도 우리가 연구를 위한 실험을 여기서는 다루진 않아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가르치기 위한 실험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학습을 위한 실험은 뭐가 정해져 있냐면요. 얘는 이미 이론적인 체계와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실험 같은 경우는. 네. 자, 이론하고 주의사항하고 어떻게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져가지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제약 조건이 있잖아. 실험실 같은 경우는 뭐 가속기 센터는 몇십 킬로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 몇 층에서도 몇 층, 몇십 층 이렇게 높은 데서 할 수 있고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실험실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이 있어. 고등학교 실험에서 총 쏠 수 없잖아. 맞잖아. 응? 야, 우리 분필이 벽을 뚫는 실험을 해보자. 이런 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도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도 뭐 떨어지는 거, 진자 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자 운동 할 때도 진자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진자 몇 미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끽 해야지 진자 길이가 1, 2미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오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실험실에서 자기장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지구 자기장도 존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전에 먼저 이런 실험에서는 주의사항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지? 이거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전기 실험을 하는데 갑자기 저기 콘센트 꽂아갖고 하면 안 되죠. 위험하단 말이야. 죽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안전한지, 어느 정도. 자, 우리 한번 저기 1000볼트에 한 20A 해보자.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폭발해버려요. 잘못하면은. 너무 전압이 세고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화재 위험이 안 나고 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뭔지 이걸 다 알고 가야 돼. 그거를 문제에서 안 줘요. 아셨죠? 문제에서 안 준다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걸 알고 써주는 거지. 그래서 꼭 이거 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과거로 문제가 나오면 뭐 실험 문제든 뭐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론적인 거랑 주의사항이냐 설계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이거는 이런 실험이구나, 뭐 자기장 실험이구나 아니면 마찰력 실험이구나, 이거를 알고 가야 된다고.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고. 자, 여기 주의사항 여기서 할 때 주의사항 찾아보세요. 이거 주의사항이 뭐지? 여기서 찾고 있더라고. 알고 가야 된다고 하셨죠? 네, 그 취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별로 좀 틀리는데, 어떤 교수는 뭐 비상을 참고하는 교수도 있고요. 어떤은 천재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과서마다 어떤 파트가 어떤 파트를 안 다루는 교과서도 있고, 애매하게 다루는 교과서도 있고, 어떤 파트를 자세히 다루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별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습 목적 같은 거 있죠. 이걸 뭘 다루는 거지? 목적할 때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아셨죠? 네, 과거에는 책 쓸 때 저도 교과서 보고 썼어요. 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 교과서 여기 나와 있구나 하고 이렇게 쓰는 거지. 목적 같은 거라든지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고, 용어 같은 것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 용어 써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모르는 실험을 보고 이게 가면은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학습자는 이제 저기 고등학교 뭐 학생들이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르게 실험 지도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실험 지도를 하려면 많은 거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공식도 마찬가지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세팅 상태에서 이런 주제를 주면은 어떻게 실험할래? 근데 너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실험 전체를 보려는 거는 2차에서 이제 실험을 해버리는 거고,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주면은 이제 과학교육론까지 섞여가지고 이제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어. 공식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우리 공식은 막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 같은 거 발견하려면 현대에서는 컴퓨터를 할 수밖에 없어. 네? 자 보세요. 내가 엑셀 파일 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이런 거 없이 케플러가 한 거 있잖아.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노가다 띄워가지고 T랑 A의 T의 제곱 말고 T 데이터 T에 해당 T가 얼마일 때 뭐 A가 얼마 뭐 T랑 A의 데이터를 쭉 줬어요. 이거 줬어.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이게 비례한다면 찾을 수 있겠냐고. 이 졸라 빡치다고. 이 케플러 노가다 졸라 띄었다고. 노가다 엄청 띄었어. 노가다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 거랑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유도해봐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 틀려요. 뉴턴은 이거를 책으로 한 거고 케플러는 이거를 노가다를 띄어서 한 거라고. 근데 결론은 똑같잖아. 뉴턴은 공식으로 해서 야 이거 맞네. 근데 케플러는 몇십 년을 노가다 띄어가지고 이게 찾은 거라고. 근데 누가 맞냐? 둘 다 맞아요. 근데 왜 그러면 케플러의 행성운동을 하냐? 먼저 실험으로 밝혔든 이론으로 밝혔든 먼저 한 사람이 장땡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라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주어진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처음에 측정을 하면 주기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볼까요? 주기 공식 같은 거. 이거 알고 있잖아. 그럼 중력가속도는 잘 안 바뀌잖아. 맞죠? 안 바뀌고 길이에 대해서 주기가 어떻게 돼 있어? 루트 하죠?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 있어? t를 뭐 테이블로 하든 그리든 길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테이블 같은 거 나타낼 때 주기와 길이에 대해서 뭐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길이를 두 배씩 뭐 증가시킬 때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게 루트 같은 거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겠냐고. 대략적으로 오차가 있는 측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받고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거 루트인지 어떻게 알아?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Y랑 X랑 그래프를 줬어. 자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X의 제곱인지 X의 2분의 3승인지 X의 3승인지 어떻게 하냐고. 맞죠? 그래서 그래프는 데이터를 만들어요. 측정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자료 변환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자료 변환은 1차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실험실을 가든 산업 현장을 가든 그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항상 알아두세요. 뭐냐면
자료 변화는 1차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1차식으로. 그래야지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y는 x의 제곱이 이게 x의 제곱인지 x의 세제곱인지 몰라. 그 심지어 이렇게 해봐. 이거 케플러 아까 있잖아. 케플러 주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주기를 그려보면은 a의 2분의 3승 아니야. 맞죠? 2분의 3승. 그러면 얘가 이게 a라고요. 장반경. 그리고 이게 주기라 하면은 t가 상수 k a의 2분의 3승이면 2분의 3승 그래프를 이따구로 그려놓으면 모른다고. 근데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을 1차식으로 나타내버리면 아 얘는 주기의 제곱과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1차 비례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데이터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자료 변화는 1차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고 이걸 보고 해석을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이에요. 그래서 자료 변화를 1차식으로 나타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료 해석의 용이함이에요. 아니 근데 케플러 이거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케플러 돼서 찾아라는 게 아니라고. 이미 공식을 알고 있는 거라고. 주기 진자들이 있으면 진자의 똑딱이 이렇게 있잖아. 에? 진자 공식 이거 모르면 어떻게 실험할 거냐고. 고등학교 가갖고 왜 여러분 저도 모르니까 같이 찾아봅시다 이렇게 할 거냐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이거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이 뭐야? 각도가 작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완벽한 식이 아니거든. 원래 테일러 전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 테일러 전개 나온단 말이야. 그거 할 때. 그러면 어떤 똑똑한 학생은 막 이상한 거 찾아봐가지고 쌤 이거 원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사식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지. 어떤 애도 물리투 할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아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작은 각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큰 각으로 실험 못해. 뭐 40도 이렇게 못한다고 60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이긴 하지만 작은 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주의사항.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보고 갖고 연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러면 이런 거 나올 때 그래서 주기의 데이터 테이블이 있으면 주기의 제곱이 L하고 비례하면 이거 그래프 보면 1차 나오겠지. 네, 이런 식이 실험으로 전개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네, 이걸 모르고 가면은 안 된다.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독립변이, 조작변이, 통제변이 이런 걸 모르는 거 아니시죠? 네, 변이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실험 같은 경우는 무슨 책을 보든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목표가 있고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변인이 있죠. 독립변인. 목표는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하기 위한 거다. 뭐 운동량 보존을 확인이다.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하는 거다. 힘과 뭐다. 이게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목표는 있어요. 교과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인은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두 가지로 갈라지죠. 얘는 조작하고 조작변인하고 통제변인. 그리고 그냥 종속변인. 통제변인은 자 조작변인과 종속변인 관계를 만들기 1차 그러니까 함수를 y라는 거는 f의 x 이렇게 단일 변수로 해야지 경향성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x t 뭐 이렇게 x z 이렇게 내려갔으면 x가 영향을 미치는지 z가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에 다 미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통제변인은 변수를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뭐 x에 대해서 종속변이 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연구를 해서 찾는 게 아니라고. 이미 경향성을 알고 있는 거로 수식을 알고 있으니까 데이터 이제 처리를 자료 변화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1차식으로 맞춰주면 된다 그랬잖아. 1차식으로 맞춰주면 돼요. 뭐 운동 에너지를 측정을 했더니 2분의 1 mv 제곱. 속력과 운동 에너지 관계가 어떻게 될까? 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 제곱해 가지고 하면 되죠. 질량 유지시켰을 때.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거를 측정해서 데이터 테이블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공식이 알고 있으니 1차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게 자료 변환. 그리고 이걸 해석하는 거는 자료 해석. 이렇게 돼요.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깔끔해지는 거죠. 네. 자료 해석 같은 게 이제 목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치고요. 그다음에 결과. 종속변인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안 변하면. 예를 들어서 주기가 이렇게 주기 공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2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이거 말고 용철 그걸로 합시다. 2파이 루트 k분의 m. 네. 그런데 우리가 실험했더니 진폭에 대해서 진폭을 했어요. 10cm 당기고 20cm 당기고 30% 당기고 이거를 측정을 했더니 주기가 다 똑같아. 그러면은 주기와 진폭은 관계가 없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주기와 진폭은 관계없이 상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수함수도 나온다고. 종속변인이 꼭 바뀌는 법이 없다. 그게 아니라고. 함수 관계니까. 관계 없으면 상수함수. 관계 있으면 어떤 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처리를 해주는 거라고. 자, 결과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측정을 했는데 당연히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 실험 제약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과 데이터를 잘 얻기 위해서 처음에 중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데이터를 잘 얻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쵸? 실험 데이터에서. 실험 데이터 해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잘 보세요. 자료 변환하고 자료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신뢰도. 데이터 신뢰도는 뭐냐면요. 해보세요. 각도를 측정을 했는데 100분의 1도 나왔어. 100분의 1도. 여러분 어떻게 측정할 거야? 100분의 1도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측정해? 못 측정한단 말이야. 맞죠? 왜? 실험실에서는 측정할 수 있죠. 실험실, 천문 이런 데서는 측정할 수 있어. 왜냐면 뭐 그거는 3600분의 1, 그러니까 1도를 60으로 나누면은 그게 이제 분, 초. 그다음에 그러니까 1도 있죠. 각 1도. 각 1도를 3600으로 나누는 게 1초예요. 천문에서는 이게 많이 쓰여. 너무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달 같은 경우도 있어 얼마냐, 몇 도냐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100분의 1도를 측정해봐. 100분의 1도나 10분의 1도는 어차피 똑같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할지, 어느 정도. 그리고 교사가 모눈 종이를 갖고 왔는데 모눈 종이가 한 칸이 30cm야. 한 칸이. 그런데 수레가 움직이는 게 1초에 한 2cm씩 움직여. 어떻게 측정할 거야? 그래서 눈금도 정확해야 돼. 근데 교사가 눈금을 갖고 왔는데 막 너무 작아요. 1mm를 갖고 왔어. 1mm. 그럼 눈 아프겠지. 갖고 왔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눈금, 적당한 걸 맞게 갖고 와야 돼. 알죠? 그리고 실험을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교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자, 우리 자유낙하를 1초씩 해봅시다. 1초, 2초, 3초, 이 미친 짓이죠? 자유낙하 1초에 몇 미터 떨어져?
1초에 5m씩 떨어진단 말이야. 1초에 1초만 오해도 5m야. 그러면 시작하면 이미 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 바보 테이블이지. 아셨나요? 이거는 측정을 못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을 줄여야지. 측정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알고 가야 된다고. 계산을 하고 가야 돼. 네? 이걸 보고 만약에 과거론 문제에 1, 2, 3 이거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은 한번 찾아봅시다. 잘못된 이게 아니라고. 딱 보고 나와야 된다고. 아셨나요? 어느 정도 계산하니까. 그래서 뭐 0.1초씩 0.1초, 0.2초, 0.3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까지 못 간단 말이야. 왜 못 갈까요? 맞잖아. 여러분들 여기 강의실 갔는데 강의실이 막 10m 되는데 봤어? 없잖아. 그쵸? 없으니까 이게 한 1, 2m 정도 내에서 측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밖에 못 간다는 게 알아요. 아셨죠? 어느 정도까지. 네. 그거를 다 계산을 하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 그래서 데이터 신뢰도는 뭐냐면요. 이론치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론치 플러스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치 자 보세요. 측정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측정 자체를 왜 못하느냐면 맞죠? 처음에 데이터 세팅이 잘못돼 갖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0.01초 우리는 더 많이 책정해도 0.01초면은 너무 얘가 작아가지고 네 만약에 뭐 0. 몇 미리씩 움직인다 해봐. 너무 작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오차가 많이 발생하니까 경향성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자로 잴 때나 현미경으로 잴 수는 없잖아. 자로 재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적당하게 오차를 덜 발생하는 실험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아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측정할 때는 측정치 같은 경우는 눈금이라든지 눈금.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있죠.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아까 말했죠? 이거 못한다고. 네. 그래서 제약 조건 여기에 맞는 거를 여기 한계에서 맞게끔 측정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알죠? 고등학교 실험에서 여기 내에서 눈금이라든지 제약 조건에 맞는 측정을 하고 그걸 이론치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 여기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없잖아. 네. 그 오차는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어느 정도. 우리가 막 경향성을 파악하는 거지 엄청나게 정확하게 고등학교에서 측정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개념 확인. 오개념 같은 거 다양하죠. 뭐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오개념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개념 표 같은 거 알고 가셔야 돼요. 물어보면은 답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오개념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실험이 몇 개 안 돼. 진짜로. 나오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한 몇십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만 알고 가면은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잘 보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 뭐가 중요하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측정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이거를 알고 가야 돼. 아시죠? 네. 진자 같은 경우도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렇게 똑딱똑딱이죠? 그러면 이거를 주기를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딱 한 번에 측정을 하면 보고 누르는데도 오차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영상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 한 번에. 근데 왕복을 자 여기서 끊고 하나, 둘,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하면은 오차가 줄어요. 맞죠? 그걸 나누면 되니까. 근데 막 그러면은 이거 더 오래 하면 되겠네요. 그럼 안 돼. 마찰 때문에 오차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적당한 내에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셔야 된다. 이걸 말씀하셔요. 알죠? 그래서 제발 과거로는 딱 봤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면은 이거 내가 모르는 오개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상을 나르게 펴도 점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예, 이미 알고 가야 된다. 어느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네, 길게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실험들로 가봅시다. 자, 볼게요. 이거 아시죠? 아까? 이렇게 줘야지 학생들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주기랑 3차가 이렇게 주면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비례표로. 네, 아까 했던 말이고. 자, 볼게요. 통합과 같은 경우. 자, 통합에서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 수평 방향, 하나는 자유낙하를 시키고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요. 그럼 어차피, 수평 방향 속도라는 거는 영향을 안 미치죠. 네, 동시에 떨어지는데 영향을 안 미쳐요.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내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전에 하는 거고, 이게 문제로 등장해 버렸을 때는 뭐가 주안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학생들한테 실패 없이 실험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너희가 이거를 적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럼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 거 아니야. 야, 우리 이거 여기에 측정해서 채워봅시다 하면은 어디까지 데이터를 줄 건지 이거를 다 알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가서 과거로 문제가 나오면 이건 당연하지. 이거 해봤으니까 따따따따 적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과거로 문제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받고 공부를 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화내잖아, 매미도. 자, 이게 되게 조용해. 저 매미들 잡지 마요. 왜냐면 쟤들 평균 10년 땅바닥에 있어. 10년 땅바닥에 있고요. 2주 납니다. 2주 울어. 2주. 몰랐죠? 불쌍한 애들이야. 제일 불쌍한 건 나오자마자 차에 탁 튀어갖고 죽은 애들이 제일 불쌍하지. 잔인한가요? 자, 여기 보시면 1m 정도 높이의 쇠구슬 발사한 채 고정한다라고 했죠. 왜 1m겠어? 실은 교실 제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1m. 그래서 그리고 왜 쇠구슬 쓰겠어? 왜 쇠구슬 쓸까요? 쇠구슬 안 써도 되려면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돼. 맞죠? 야, 우리 실험을 해봅시다. 스티로폼을 갖고 와서 그러면 난리 나겠지. 스티로폼 갖고 오면 천천히 떨어지다가 그냥 중간에 등속 운동하겠죠. 그거 이렇게 쏘면은 스티로폼 막 휘어가지고 날아가겠지. 네. 그래서 이게 쇠구슬을 쓰는 이유가 있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설명을 여러분들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밀도가 크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덜 받아요. 아셨죠? 단위 부피다. 그래서 부력하고 내가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공기 저항하고 부력을 덜 받아서 쇠구슬을 쓰는 거야. 아셨죠? 알고 가야 된다고. 만약에 문제로 등장했어.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문제로 나와버려. 봐보자. 왜 쇠구슬을 씁니까? 학생이 물어봐. 쌤, 왜 쇠구슬 써요? 쇠구슬로 때릴 거야? 쇠구슬을 왜 씁니까? 라고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알고 가서 바로 적어주는 거라. 예를 들어 이거를 만약에 스티로폼 구슬을 준비를 했다 하면은 여기에서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 할 거야? 그걸 갖고 현장에서 고민하면 안 된다고. 아셨죠? 네,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 쇠구슬은 공기저항 부력이 덜 받아서, 스티로폼은 반대로 쓰면 되지. 공기저항하고 부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알고 이거 써줘야 돼요. 네. 그리고 1m 정도 되는 거는 실험실 제약 조건 때문에 그래. 제약 조건이 없으면 5m든 10m든 100m든 쓰면 되겠지. 예, 그렇죠. 그리고 너무 높아지면 공기저항 때문에 그 가속 운동 그걸 안 돼요.
공기저항이, 그러니까 속력이 세지면 세져 공기저항이 급격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실험실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거 잘 하셔가지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낙하하는 건 솔직히 이건 모르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다 알잖아. 근데 이런 걸 잘 알고 가시라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세기술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받아요. 동시에 도달한다. 동시에. 이걸 측정하는 게 목표다. 아시죠? 동시에 도달하면은 수평 속도, 그러니까 수평 속도는 그 낙하에 영향을 안 준다. 이거 알 수 있고요. 아시죠? 그래서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는데 0.1초마다 왜 0.1초마다일까? 왜냐면 1초씩 하고 싶지. 나도 1초씩 하고 싶은데 1초에 5m씩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0.1초가 계산을 해보세요 한번. 중력각도를 10으로 하고 0.1초로 했을 때 모눈종이 눈금을 얼마로 가져가야 되는지, 모눈종이 눈금을, 그리고 또 0.1초로 했을 때는 얼마씩 움직이는지, 그러면은 어디까지 측정하는지가 나와요. 대충 0.1초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5cm 떨어져요. 5cm. 맞죠? 0초에서 1초까지, 0.1초까지 처음에 5cm가 떨어져. 그리고 나중에 0.1초씩이라 했으니까 0.2초를 해보면은 데이터 테이블이 나와요.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가 5cm 정도만, 눈금을 5cm 정도 가져가도 오차없이 측정할 수 있어요. 내 말 이해가세요? 네, 그걸 알고 가야 된다고. 미리 세팅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0.1초로 했냐? 0.1초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00분의 1초로 해봐. 100분의 1초. 0.2초를 해도 해보고 0.2초로 하잖아요? 그러면 1m 정도에서를 측정을 못해요. 측정을 그래도 한 3, 4번 정도는, 그러니까 0.1, 0.2, 0.3, 0.4 정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0.1로 끝났어.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몇 번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왜 0.01로 안 할까? 0.01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오차가 너무 발생해. 얘들이 현미경 보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줄자, 모눈종이 눈금, 이걸로 적당한 선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0.1초 정도면 충분하다. 알겠죠? 네, 이거에 0.1초. 내가 다 적어놨어. 0.1초에 떨어지는 거리가 5cm. 유효수차 고려해가지고 눈금 요걸 마련해야 된다고. 알겠나요? 유효수차. 백지 들고 가서 백지, 그러면 안 되잖아. 노는 종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정도 노는 종이 칸 해야 될지. 그리고 수평 방향 속도도 마찬가지지. 수평 방향 속도도 적당하게, 수평 방향 잘 보세요. 모눈 종이 눈금이, 모눈종 눈금이 자 5cm야. 수평 방향 속도를 루트 2로 쏘면 돼, 안 돼? 졸라 짜증나잖아. 수평 방향 속도를 어느 정도 써야지 아주 측정하기 좋을까요? 모눈종이 눈금에 맞춰서 써야지. 맞잖아. 수평 방향 속도를 막 10분의 3 랜덤으로 쏘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 속도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이동하는 거 측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데이터 테이블 보잖아요. 그럼 수평 방향 속도도 기가 막히게 딱 그 모눈종이 눈금을 해놨습니다. 예,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아시죠? 그래서 결과 이제 그 데이터 테이블 보시면은, 자, 시간이 어떻게 있냐면요, 0.5까지 있죠. 0.5초까지 있잖아. 0.5초는 1.25m예요. 중력가수 10으로 했을 때, 뭐 9.8로 하는 데도 있고 한 10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1.25m. 그러면은 0.5초까지 측정을 하려면 아까 1m 정도 내외라 했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모눈종이는 1.25보다 커야 돼요. 맞죠? 한 1.5m, 1.3m까지도 되지.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고. 아셨나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4를 모눈종이 한 이 정도, 한 50cm짜리 들고 왔어요. 그래 놓고는 0.5까지 했어. 애들이 측정을 했어. 쌤, 이거 벗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할까요? 그럼, 미안하다. 모눈종이를 붙여. 하면 내장 붙이면 되잖아. 맞죠? 내장 붙이면 되잖아. 한 0.4까지 할까요? 0.4까지. 0.4 정도 하면은 1.1m 안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미안하다. 50cm짜리 갖고 왔는데, 야, 그러면 붙여.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붙이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하면 되잖아. 내가 멍청했다. 미안하다. 하면 되잖아.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때, 아이고. 이거를 볼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래, 1m 오케이. 1m 관심도 없어요. 1m 관심도 없고. 야, 이거 누가 몰라. 자유낙하 이거 엄청 쉽네, 이거. 야, 수평방향 당연히 이거 동시에 떨어지.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 이렇게. 땡! 해가지고. 하나도 이거 애들한테 물어보는 걸 대답 못 해주고. 그러면은, 왜 1m인지, 왜 세구슬인지, 그리고 왜 0.1초인지, 이걸 알고 가야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려면,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거 데이터 여기다 채워보세요. 측정해가지고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몇 초까지 나눠주는지. 그 다음에 모노종의 눈금을 오차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가면은 못 적는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이고, 넘어가네. 나머지는 쉽죠. 이론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런 실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목표는 쉬워요. 목표는 뭐겠어?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에 던진 물체는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잖아. 그럼 주의사항이 뭐겠어? 어떤 학생이 수평 방향으로 던져라 했더니 인마가 포물선 운동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안 되죠? 주의사항은 수평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 속도가 Y축 성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차가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작 변형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 속도가 되겠죠. 수평 방향이 있냐 없냐 자유낙하다. 통제 변이는 초기 연직 방향 속도가 돼요. 연직 방향 속도를 이게 살짝 아래로 가 있으면 더 빨라지고 살짝 위로 갔으면 더 느려지겠지. 그래서 수평 방향 맞춰줘. 그게 주의사항이지. 그런 걸 알고 가야 돼요. 그게 잘 안 떠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말 있잖아요. 데이터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동시에 떨어지는 건 당연히 뭐 관찰될 거고. 네.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이거 막 그 영상 촬영해가지고 0.1초씩 딱딱딱 하는 게 있거든요. 예. 데이터 센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거는 모눈종이 눈금 간격과 그 다음에 모눈종이를 어느 정도 크게 준비해야 될 건지. 모눈종이를 그럼 내가 1.5m를 준비하면 몇 초까지 측정할 건지 그거를 사전에 다 계산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알겠죠? 사전에 계산했다라는 거는 데이터 탭을 딱 보면은 야 이거 잘못됐네. 이게 다 바로 나와줘야 된다고. 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제발 그 과거로 문제 보고 연구하지 마시고요. 네, 사전에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같이 울까요? 저희도? 이거 얘 엄청 가까이서 우는 것 같은데? 썩을 놈? 뭐라 할 수도 없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 같은 거 쇠구슬 말고 다른 건 아까 말했죠? 네, 말했고요. 이런 거를 알고 가셔라.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뻔해요. 그래서 이런 실험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릴게요. 20년도 B3번 있죠? 보세요. 너무 문제가 커가지고 그냥 여기다 안 실어놨거든요. 네, 너무 커가지고 자료 보세요. 이거 자료 나와 있죠? 네, 20년도에 B3번 네,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읽고요. 얘 같은 경우를 자 모눈종이 1m를 했죠.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요, 0.4초까지 있죠. 그거 빨리 계산을 해봐야 돼요. 0.4가 1m를 담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면 나오죠. 왜냐면 0.4를 하면은 0.8m란 말이야. 예, 중력값도 10으로 했을 때.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까지 측정 데이터가 어디까지 나오면 이게 실험에서 제약 조건에 맞는지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너무 얘가 만약에 0.01, 0.02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게 조그맣게 몰려 있진 않은지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맞잖아요. 움직임을 측정하라는데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잖아. 그런데 1.2도, 1.3도, 1.4도 이거는 애들한테 어떻게 측정하라 그래? 예,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이 오차 없이 측정할 수 있는 한계
눈금. 네,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0.4니까 0.10죠? h는 2분의 1의 gt의 제곱이니까 0.4까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0분의 16이 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르면 이렇게 나르고 10분의 8 미터. 그러니까 0.8미터. 맞죠? 그래서 0.5까지는 안 돼요. 왜? 모른종이가 우리가 1m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0.5를 안 지워버린 거예요. 예. 딱 이거는 0.5까지 나와 있잖아. 여기 얘는 0.5 나와 있죠. 0.5 있죠? 네. 얘는 그러면은 이 실험에서는 0.5가 있으면 모는 종이를 한 1.5m짜리를 준비해 가야 되는 거고 얘는 0.1m까지만 준비해 가면 되는 거고.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동시에 도달하는 거. 얘는 그냥 쓱 하면 목표 읽어보면 되는 거죠. 동시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과결론적인 거는 막 설명 안 할게요. 과결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자 수직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5차 그거 하려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 써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모른종이 1m 필요하죠. 왜냐면 40cm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측정 못해요. 0.8m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붙여갖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BR 이용해가지고 하면요. 뭐냐면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장치가 있어요. 실험 그 고등학교 시험에 편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 이거를 그러면 여기 이걸로 이게 센서들이 있어요. 온도 센서도 있고 모션 센서도 있고 영상 센서도 있는데 얘들이 알아서 데이터 변환 다 해줘요. 예, 엄청 좋습니다. 그냥 그래프도 짠하게 나타내주고 다 해주니까 요즘에 시대가 좋아졌어요. 네, 예전처럼 막 저희는 모는 돈이 눈금 보고 이거 막 하고 그랬었는데 갖다 뭐 잘라고 붙여갖고 했는데 요즘에 안 그러다. 시대가 좋아졌다. 네, 그래서 그 디귿 같은 경우는 왜 이유 아시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테이블이 0.4니까 0.4까지가 되려면은 그래서 시간 측정 범위를 모두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적당하게 쓰시면 됩니다. 막 너무 길게 안 써도 돼요. 적당하게 막 주저리 나 이거 아는 거니까 엄청 길게 써야지 소수 써야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결론도 영어 초점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써봤자 점수 주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돼 있는 거니까. 알겠죠? 네, 좀 끊어가겠습니다.